저는 그중에 경영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성민재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안 쳐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등학생들 이렇게 뵈니까 참, 저는 고등학생들을 이제 입시하면서 입학사정관이나 뭐 이런 가서 이제 면접관으로 고등학생들을 보긴 했는데,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그러는 게 참, 처음이라서, 참 그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좀 풋풋한 느낌도 듭니다. 저 대학생들하고 좀 많이 느낌이 틀려요. 이제 아까 잠깐 보니까 저는 다 입시를 준비하는 고3인들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도 있다고 그러고 이제 다 섞여 있다고 그래요. 1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학년이 대다수네요. 이거 훌륭하십니다. 1학년부터 이렇게 자기 목표를 세워서 나는 경영학과를 공부하겠다.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학년도 좀 계시고, 3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3학년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를 와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그런 판단을 해보실 기회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경영학과에 그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잖아요. 거기 앉으실 자리가, 여기 와서 앉으시죠. 그냥. 예.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세요. 여기 앞에도 빈자리가 있고, 저 앞에 있으면 제가 성질이 좀 성격이 급해서 말을 막 하다 보면 말이 되게 빨리 나오고, 그러다 보면 좀 침도 튀기도 해요, 앞에서. 앞을 피해서 하는데 우산 갖고 있어서 우산 쓰셔도 돼요, 침 튀고 그러면. 이제 경영학과에 관심 있으셔서 오셨는데, 저는 이제 저나 저희 동료 교수나 경영학과에는 경영대학에는 총 40분의 교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경영학과에는 이제 3가지 학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는데, 경영학과에는 총 26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을 이렇게 받아서 교육시키고 하는 교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저희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제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경영학과를 이제 관심 있어서 오셨는데 왜 여기 앉아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영학과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정말 경영학과를 공부를 해서 경영학의 길을 걷고, 경영학의 길을 걸으면 3가지의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경로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취업. 그죠? 취직을 대기업, 뭐 삼성이나 뭐 LG그룹이나 뭐 이런데, 현대 같은데 취업을 해서 이제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의 길로 나가서 저같이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거나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국내외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나머지 아니면 나는 다른 데 가서 월급 받고 내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쓰기는 싫고 나 혼자 뭔가를 해보고 싶다.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길로 가게 되는데, 그런 길을 가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경영학과를 진짜로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취업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창업을 하는 분도 계실 테고, 그래서 어떤 여기 뭐 김우중 회장처럼 아니면 이건희 회장처럼 어떤 큰 꿈을 이루는 이제 그런 회사의 큰 분이 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학자가 돼서 연구나 이렇게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대다수는 아마 취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공계가 취업이 잘 되고, 문과는 인문사회계는 취업이 잘 안 됩니다. 그 중에 그래도 문과에서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경영학과예요. 이제 다 회사들이 원하니까. 그리고 배우는 과목들이나 공부 전문 지식이 회사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직접 쓰게 되니까 이제 취업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너 문과 가려면 그냥 경영학과 가는 게 무난하고 좋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영학과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이렇게 경영학과가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 건지, 오늘 이제 강의를 잠깐 이제 제가 경영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경영학과를 가서 그런 길을 걷는 것이 내가 정말 행복한 길을 사는 건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남학생들 그리고 또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해외도 갔다 오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4년 만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4년 만에 졸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5년, 6년 정도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업할 나이가 되면 26, 7 정도 돼요. 여학생들 군대를 갔다 오지 않더라도 남학생들이 휴학을 하면 여학생들도 덩달아 휴학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100세 시대
지금 뭐 금융권에 가면 50세 지나고 50대 중반 되고 60대 되면 거의 정년퇴직을 이제 걱정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아버님 나이 때. 그런데 그게 이제 연장이 될 겁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사니까. 여러분들은 100세 시대를 살게 돼요. 그죠? 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100세 시대 살면 송혜 아저씨가 지금 90세예요. 90세는 그분이 20세부터 만약에 계속 연예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한 30세부터 했다 그래도 몇십 년을 한 겁니까? 60년, 70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90세까지 그분 참 행복한 분이세요. 90세까지 그렇게 자기 일을 가지고 자기 꿈을 펼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건이 되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할 수 있지만 90세까지는 일을 안 하더라도 아마 정년이 70세 이후까지는 연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늦게 잡아서 30세부터 일을 한다 그래도 40년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내가 행복한 길이 아니다. 40년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이게 경영학과가 정말 맞는 것인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체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근데 고등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참 반가운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한 30년 넘었습니다. 30년, 아직 안, 딱 거의 30년 됐습니다. 30년 됐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 가서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고, 한국에 들어온 게 2005년인데, 2005년에 와서 외국 가서 못 느꼈다가, 한국에서 가장 큰, 내가 한국에 있구나라는 걸 차이를 느낀 게, 아침에 등교하는데 그 교복 입은 그 풋풋한 느낌의 고등학생들이랑 같이 출근 버스를 타고 그 학생들은 이제 동교 버스를 타고 오는 게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교복이라는 게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렇게 어린 느낌이 나지도 않아요. 고등학생들, 외국 학생들 보면 다 성인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탁 교복을 입고 참 이렇게 좋은, 좀 예쁜 느낌이 나는 이제 학생들인데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한국에 있구나 하면서 그런 학생들 보면서 참 딱 느낀 게 이 학생들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꿈이 많을 나이고 뭔가 좀 다른 책도 많이 읽고 그래야 되는데 입시에 너무 찌들어서 그 학생들 등교하는데 같이 얼굴 보니까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요. 너무.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돼야 될 텐데 근데 제가 해야 할 일도 이 학생들을 어떻게 꿈을 이루고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누군가가 돈을 많이 줘서 갑자기 백만장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자기가 꿈이 있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노력을 그 성취를 얻었으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죠? 농부는 열심히 농사를 져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기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비도 적절하게 와주고 그래서 가을에 제대로 수확을 거두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뭐 폭풍이 왔다든지 농작물을 다 망쳤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면 참 불행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꿈이 있고 여러분들이 경영학과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기개발도 하고. 그래서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고 원하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럼 참 행복할 겁니다. 그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럼 여러분들 꿈이 뭐예요? 왜 어떤 꿈이기 때문에 경영학과를 원합니까? 경영학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심을 가졌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들도 이제 경영학과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꿈이 참 순수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제가 입시 면접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동기부여가 뭔지 이 학생들이 왜 도대체 경영학과를 지원할 동기부여가 있어야지 동기부여가 강한 학생이 목적 의식도 있고 착실하게 공부를 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할 이제 그런 이제 역량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죠. 그러면 90%는 CEO가 되고 싶다고 그래요. CEO가 되는 게 난 꿈이다. 근데 CEO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무슨 근데 그러면 CEO가 되는 게 꿈인데 CEO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불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 보면서 이 학생들이 꿈이라는 게 참 정말 순수하구나. 그걸 이룰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실제로는 확률로 따지자면 데이터를 가지고 따지자면 못 이룰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삼성그룹에 다 입사를 여러분들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했다 그래도 CEO 될 수 있는 사람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럼 한 사람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치더라도
꿈 자체가 참 순수하다. 뭐 이 학생들을 어떻게 꿈을 현실화시키고 그걸 갈고 닦아서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이 뭔가 보면 경영학이 뭘까요? 전자공학, 뭐 삼성전자 생각이 나고 우리가 반도체를 공부하고 유전공학, 우리가 뭐 이제 식물 어떻게 뭐 황희석 박사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경영학 하면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뭐 여기서 무엇을 공부할까? 이 성격이 뭘까? 딱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뭐 남을 다스리는 거,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에서 효율적으로 해서 자기가 뭐 이윤을 많이 창출을 하든지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 그것도 경영의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 경영학이 뭘까? 경영은 실체가 없습니다. 경영학이라는 건, 경영이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요. 이제 학을 빼면은 경영이라는 얘기는 조그마한 가게 경영도 경영이고, 조그마한 이제 작게 보면 가족을 경영한 것도 가장으로서 경영입니다. 그리고 큰 회사를 경영한 것도 경영이고, 이런 학교 같은 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학교에도 엄연히 총장님이 계시고 이런 어떤 학교의 집단을 이윤을 추구하지 않지만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영이라는 말을 쓰는데 학이라는 걸 붙였으면 이게 어떻게 학문이 될까? 실체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겠죠. 목적은 나는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으로 뭐를 할지 알지는 뭐 나중에 사람들한테 어떤 돈을 할지 그거는 다른 얘기지만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든지, 그지? 음식점 같은 거 하면 내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제품을 만들든지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제 돈을 받아서 이윤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오면 돈 관리를 해야 되고,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얼만큼 비용이 들어갔는지, 이런 장부를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머릿속으로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생각난 게 회계학이에요. 회계학이 경영학의 한 분야고, 그러면 나는 물건을 팔아야겠다. 예를 들면, 아니면은 뭐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가 대상으로 하는, 애들은 핸드폰, 갤럭시 S5가 있으면 S5가 목표로 하는 목표 대상에 이걸 잠재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살만한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어떤 구매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이대가 20대에서 뭐 한 40대까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쓰기 힘드세요. 스마트폰. 우리 어머니도 잘 못 쓰세요. 그래서 이런 거 좋지 않은데,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청소년에서 중장년층, 을 타겟으로 하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타겟으로 할 텐데, 그런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뭘까 이해를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격을 얼마나 뭐 너무 높게 해도 안 좋고 너무 싸게 해도 좋지 않고 우리 원가는 충족을 시켜야 되고 뭐 브랜드 이미지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총 생각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도 한 분야고, 그런데 나 회사나 뭘 운영하든지 간에 나 혼자 경영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이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랑 같이 하게 돼요. 내가 돈을 주고 사람을 구해서 고용을 시켜서 이제 그 종업원들하고 같이 물건을 만들든지 서비스를 만들든지 간에, 그러면 그게 바로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인사관리입니다. 조직관리. 그것도 이제 경영학의 한 분야고, 그 다음에 또 물건을 만들려면 불량품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적은 원료를 써서 아주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면 낭비를 하지 않고 그러면 좋겠죠. 그게 이제 생산관리입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생산관리 전공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경영학에서는 세부 분야가 있습니다. 회계가 있고, 마케팅이 있고, 인사조직이 있고, 재무관리가 또 있습니다. 그 돈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재무관리가 있고, 제가 속해 있는 생산운영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즘 관리를 하는데 전부 다 어떤 조그만 가게를 가더라도 물건을 살 때 컴퓨터로 스캐닝을 하고 그게 다 관리가 되죠. 그래서 경영정보 시스템이 한 분야, 그래서 6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학교나 마찬가지로 6분야에 다 있어요. 회계학과, 회계 분야 있고, 뭐, 재무 분야 있고, 다 있고. 그런데 경영학이라는 그 큰, 바운더리 안에 이렇게 6가지 분야가 대부분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일을 하게 돼요. 회계를 하게 되면 회계에 주로 종사를 한다든지, 뭐 CPA가 될 수도 있고, 공인회계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케팅 부서에 가서 마케팅 분야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사조직 분야에 가서 인사조직에 관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생산관리에 가서 뭐 불량품에 대한 그런 거 좀 줄이는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경영학이 좀 특이한 것은 경영학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그렇게 6가지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서로 간에 연관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회계학하고 마케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회계학은 뭐 장부 정리하고 돈의 흐름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제품들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장부 정리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일 수도 있도록 그걸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어떻게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그런 돈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운영 상태를 제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회계 분야의 사람들이고 마케팅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잘 팔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떤 마케팅 프로모션 전략을 써야 광고를 하려면 텔레비에다 해야 될까? 인터넷에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요즘 매체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마케팅 분야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마케팅도 경영학의 한 분야고 회계학도 예를 들면 경영학의 한 분야고 재무도 한 분야고 생산도 한 분야고 다 분야인데 서로 간의 연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교수는 너가 경영학 박사고 경영학을 그렇게 잘 알면 경영학이라는 게 결국은 이윤 창출을 꼭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윤 창출이 전제가 많이 되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 텐데 누가 그렇게 물어요. 제 친구는 경영학 박사 너 돈 많이 버는 거 좀 가르쳐줘라. 근데 경영학이라는 게 그런 큰 테두리 속에 세부 분야가 있고 세부 분야가 서로 연결되지 않게 있다 보니까 저는 생산관리 분야만 공부를 해서 그쪽에 이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그렇지 저는 또 회계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공통적으로 기초 과목을 다 배우긴 했죠. 그렇지만은 어떤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로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회계학과 재무관리의 차이점은 뭔가요? 회계학은 이제 장부 정리, 돈의 흐름을 본다. 재무관리는 돈의 가치를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회계학은 그런 전략을 세우지 않죠. 이 돈을 처할 때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어떤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나은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나은지 이런 전략 같은 걸 세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걸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랑 회계랑은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게 이제 회계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 같은 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경영학자가 되고 싶다. 경영학자는 그런 상이한 서로 다른 회계나 재무나 인사관리나 생산관리나 경영정보 시스템이나 마케팅 이런 걸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가지 분야를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전공 필수로 다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를 특화를 하게 되죠. 결국은 제너럴 매니저가 된다, 관리자가 된다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지. 마케팅 매니저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품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어떻게 돈이 흐름이 되는지 그런 조직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마케팅 전략을 잘 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 제품이 어떻게 공장에서 만들어지는지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죠? 소비자들이 뭘 하는지 그게 제품 디자인에 포함이 돼야 될 텐데 그걸 생산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경영학과에 오면 경영학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학문인 것 같긴 하지만 이 아래에는 세부 분야가 그렇게 여러 분야가 섞여져 있다. 근데 세부 분야에는 서로 간의 상관관계는 없지만 경영자로서 관리자로서 여러분들의 갖춰야 될 소양은 그런 상이한 분야를 다 공부를 해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학과랑은 좀 틀리겠죠. 다른 학과는 일관적인 분야를 계속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서로 상이한 좀 특이한 분야를 말하자면 음식 먹을 때 보면 우리는 일품요 이런 거보다는 비빔밥 같은 겁니다. 서로 간에 좀 특이한 음식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섞어서 먹었는데 아주 맛이 나더라. 아주 특이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경영학과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좀 시간을 많이 30분밖에 없어요. 시간이 좀 오랜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할 얘기가 참 많고 그런데 이 얘기를 먼저 드린 이유는 제가 그 고등학교 20생들을 이제 입학사정관 이런 그것도 수년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참 안타깝다 이거예요. 학생들이 경영학과인데 왜 경영학과를 지원했니? 경영학과가 뭐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으면 학생들이 저는 CEO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순수한 마음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좀 현실성이 좀 약간 떨어지는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경영학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경영학이 좋다고 그냥 온 거예요. 경영학이 무슨 재무관리가 뭔지 회계관리가 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참 느껴진 거는 경영학이 좋아서 공부하고 싶어서 온다고 그랬는데 진정성이 보이지가 않더라 이겁니다. 이 학생이 정말로 경영학을 원해서 온 걸까? 경영학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몰라 그래? 그 경영학에 뭐가 속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가 행복하고 싶은 이제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진정성 있는 꿈을 세우고, 그죠? 그리고 이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계획을 좀 이해를 해주시는, 이제 방에서 백그라운드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이냐, 경영학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학교가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이. 근데 왜 여러분들은 아주대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고, 아주대학교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은 딴 대학에 가도 회계관리 다 가르쳐주고, 마케팅 다 가르쳐주고,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자기 교수진 나쁘다고 얘기하는 학교 전혀 없고, 프로그램 나쁘다고 얘기하는 학교 전혀 없고, 프로그램 브로셔를 봐도 뭐가 차이가 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아주대학교에서가 특이한 건 뭔지, 내가 왜 아주대학교에 오면 좋을지,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내가 못하는 여기서는 뭘 할 수 있을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과목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는 그 교수진의 수준이라는 거는 이제 수도권,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의 이제 교수진들의 그 수준은 미국의 어떤 유수한 대학교의 그 좋은 훌륭한 그 대학교, 선진국의 대학교의 교수진들하고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만 보더라도 그 미국의 그 탑스쿨에서 박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적어도 뭐 2, 3년 이상의 그 교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그런 수준의 교수님들이 다른 학교에 다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 아주대학교가 내오는 특성화가 뭐냐? 우리는 그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은 여러분들의 꿈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학생들을 받아서 어떻게 키우고 싶다라는 우리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이 목표 아래서 우리는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이제 제가 만들었다기보다 제 선배 교수님, 제가 아주대학교 온 지 10년 됐는데 제 선배 교수님들이 만들어 오셨고, 우리는 그걸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꿈이 뭔가? 우리는 학교를 아시아에서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스쿨로 만들고 여러분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드는 게 꿈입니다. 글로벌 리더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주대학교만 이런 꿈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거의 글로벌 비즈니스 스쿨, 글로벌 리더를 만드는 게 우리의 꿈이다라는 얘기는 다른 학교가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주대학교는 뭐냐? 우리는 진정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대학교가 글로벌화를 제일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글로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언어가 우선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강의를 교수님들이 많이 싫어하세요. 가장 먼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영어 강의 다 많이 해요. 연고대도 많이 하고. 그런데 가장 먼저 남이 하지 않았던 거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고 모험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하는 교수님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먼저 했다는 그런 DNA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시행착오를 겪었고, 남들은 늦게 시작했고 지금 시행착오를 늦게 겪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시행착오를 다 겪고 뭐가 잘못되는지 계속 고쳐나가고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대학교의 특징이고, 이제 글로벌 리더가 된다. 글로벌 리더 하면 떠오르는 분 계세요? 스티브 잡스 이런 분 많이 생겨요. 글로벌 리더라는 게 꼭 무슨 회사의 리더일 필요는 없어요. 무슨 나 혼자 회계사 사무로서 차지로서 나오면 난 리더가 아닌가. 자기 꿈을 실현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다 리더하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래가 참 불확실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꿈 아래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외국어가 가장 중요하죠. 어떤 취업을 한다든지 토익 점수가 없으면 취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외국어를 해야 되는지, 내 옆에 있는 애보다는 적어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추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얼마를 해도 그러니까 부족한 것 같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전공 공부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학점이 좋아야지 또 취업이 잘 되니까. 근데 저 공부를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나는 마케팅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회계를 공부해야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도 스펙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자격증도 많이 따야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우리 때보다도 너무 빨리여서. 너무 빨리 바뀌는데 그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으면 그 효과는 5년 뒤에, 4년 뒤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또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불안한데,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 같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글로벌 리더라는 이제 그 말은 다 많이 하는데, 우리가 먼저 시작했고,
우리가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소박한 아니면 순수한 꿈을, CEO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제 경영학과를 진학한 것처럼 우리가 글로벌 선도대학이 되자라는 순수한, 우리가 정말로 아시아에서 1등이 될 건지 1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순수한 꿈인데 그걸 계속 갈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고 닦아서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될 게 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글로벌 리더를 만들겠다는 그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를 봤더니 글로벌 리더를 충족시키는 교육 과정을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접니다, 이게. 그래서 아비즈 시스템은 정규 전략적 교육과정. 우리는 특이한 게 정규 교육과정은 그냥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이제 아까 그 6가지 분야의 과목들을 다 골고루 공부를 하시게 되고 편식을 하는 건 좋지 않잖아요. 어떤 학문도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관리자가 될 분들이니까 남을 지휘하고 그러려면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공부를 갖추는데 여기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건 학원에서도 공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에서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어딘가를 자리를 찾고 이러기를 바라는데 수업만 들어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잘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어떤 그런 배려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정신들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우겠어요. 리더십 같은 거를 공부하는 그냥 팀워크 같은 거는 좀 하면서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수업만 가지고는 학생들을 사회에 진출하는데 충분치 못하다. 사회 경험도 좀 쌓게 해주고 그래서 수업 시간 외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략적 과정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계속 갈고 닦아서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수진 그리고 또 다양한 학생 활동들, 학생회가 있고 그런데 학생 활동들을 하면서 이거를 잘 맞물려 들어가서 쫀쫀하게 아주 잘 짜여져 있어요. 제가 아주대학교에 10년 전에 오면서 느낀 거는 아주대학교가 다른 학교랑 다른 인상을 받은 거는 뭔가 역동적이다. 뭔가 남이 안 하는 걸 하려고 그런다. 먼저 하려고 그런다. 이런 정신은 중요한 겁니다. 모험 정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져야 될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남들이 다 하는 평균적인 삶을 살고자 하면 평균적인 삶을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남들이 안 하는 거, 모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이 아주대학교 오시면 그런 스피릿이 잘 맞아떨어져서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되는 우리는 글로벌 리더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갖춰야 되는 역량을 우리가 금방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 여러분들을 교육시키면서 교수님들이 앉아서 고민하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오픈니스, 개방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한국에서 뭐 동네 가게를 한다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좀 욕을 많이 먹고 계시지만 김우중 회장님이 이제 아주대학교의 주인이시고 그런데 지금 베트남에 계시지 않습니까? 뭐 여러 그분의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분의 모험 정신은 받아들이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 추진하는 거죠. 세계경영연구원이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4학년생들을 이제 뽑아서 베트남에 이제 글로벌 이제 이머징 마켓이 하나인데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죠. 우리는 이제 거의 선진국에 많이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 구조가 많이 선진화됐는데 우리보다 뒤 떨어진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에 여러분들이 가면 기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예를 들면 공부를 다 시켜줍니다. 베트남어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취업을 100% 취직이 됩니다. 그런 학생들을 원하는 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이제 그것도 한 예가 되고 그런데 그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많이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세계 무대 자체가 제가 살아왔던 시대랑은 많이 틀려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그러면 그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물건을 팔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그 문화를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고방식을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또 내가 부려야 되잖아요. 내가 관리자가 될 텐데. 글로벌 오픈니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거는 언어 능력입니다. 일단은 언어 능력이 기본이 돼야 되고 영어입니다. 영어. 제 세대는 영어를 잘하면 대우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미국 가서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를 뭐 할 줄 안다. 그래서 뭐 교수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영어가 절대 장점이 될 수 없는 기본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이제 그런 게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는 게 언어만 얘기하는 언어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토익을 기반으로 한 리딩 뭐 이런 거에만 기반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말을 할 수가 없고 어떤 국제적인 무대에 가서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자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문서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피킹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스피킹 능력을 우리는 열심히 가르칠 겁니다. 그 글로벌 비즈 인텔리전스,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글로벌 리더가 됩니까? 그리고 리저널 어댑터빌리티, 여러분들이 이머징 마켓 중에 가장 떠오르는 자원도 풍부하고 그리고 개발되지 않은데 아프리카 예를 들면 그리고 동남아시아 아니면 유럽을 갈 수도 있고 뭐 유럽에 가면 여러분들 유럽 여행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뭐 LG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뭐 현대, 기아 자동차들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글로벌 그런 데 가서 활동할 수도 있고 그럼 그 나라, 그 지역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경영학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기존의 경영학에서는 그 고유한 뭐 그 6가지 분야의 과목들만 가르쳐주지. 그러면 리저널 어댑터빌리티를 우리는 가르쳐줘야겠다.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를 우리가 전문 지식을 불러주고 그 versatile 리더십, 다양성을 가진 리더십. 리더가 좋은 리더가 되려면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가 있지만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 글로벌 리더가 가져야 될 역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보면 지역학, 융합 교육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주대학교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는 우리가 국제화 국가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국제화 국가사업은 교육부가 국가에서 이제 우리는 특성화를 하지 않으면 대학도 경쟁력이 없어진다 해서 특정 대학들을 잘하고 있는 대학들을 선정을 해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국제화에 선정된 대학교가 4개 학교밖에 없어요. 그중에 아주대학교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부 관계자 얘기를 들으니까 가장 탑의 성적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5년 동안 1년에 한 8억씩 그래서 그 8호 40억, 8호 40, 한 40억이 넘는 돈을 받게 됩니다. 그 돈으로 여러분들을 전원 해외 체험을 시킬 거예요. 우리가 교환학생을 보내게 되는데, 교환학생은 이제 1대1 교환학생이라서 우리가 외국 학생을 하나 받고, 우리도 아주대학교에 외국에 가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하는데, 아주대학교에 돈을 내고 외국 학교에 가는 겁니다. 1대1 교환을 이렇게 우리가 협정을 많이 맺어서 교환학생을 가는 비율이 지금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에 입학 정원이 200명인데 우리가 매년 보내는 교환학생의 숫자가 110명입니다. 그러면은 두 명 중에 한 명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은 가는 거예요. 교환학생이라는 얘기는 아주대학교에 돈을 내고 그냥 외국 학교에 가서 공짜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 번 가면 뭐 2학기, 3학기, 3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외국 경험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드는 비용,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이제 전원 보내려고 그러고, 교환학생이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해외 체험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이 들다 보니 학생한테 전부 돈을 부담하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경영대학에 우리가 그 자체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국가사업에 선정이 됐으니까 학생당 몇백만 원씩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전원 해외 체험을 할 수도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집중교육을 해서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으로 우리가 남부가 먼저 하게 됐지만 영어 강의 이런 것들을 소극적으로 운영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스피킹 위주의 교육을 시킬 거고, 글로벌 네트워킹 중요하니까 우리가 시킬 거고, 그리고 다산관, 여기 경영대가 있는 건물이 다산관입니다. 여기 글로벌 존화 만들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대학교 만약에 오시면은 경영학과 영어 수업도 있고 한국어 수업도 있어요. 그런데 영어 수업을 듣게 되면 외국 학생들이면 거의 다 중국 학생들이었는데, 우리 요즘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한 5년 전에는 거의 다 중국 학생, 요즘은 유럽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10여 명이 꼭 앉아 있어요. 같이 수업을 듣게 돼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국제화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 학생들이 많이 온다. 그러는 게 이제 특징점이고, 바이링구얼 지원 체제.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돕는 우리 스태프 멤버도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스태프 멤버를 우리가 뽑고, 그 다음에 지역 연구 소학회를 운영하고, 전 과목, 지금은 영어 강의를 우리가 운영하는 비율이 한 30~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전 과목을 영어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한테 더 많이 오기를 바라는데, 그 학생들은 K-팝의 영향이 너무 커서 우리나라 문화도 더 알고 싶고, 강남 스타일이라는데 강남도 가보고 싶고,
삼성전자는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어떤지 가보고 싶고 그런 이제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스커버리 코리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리고 그 우리 학생을 밖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 학생 오는 학생들을 받아서 잘 케어해서 이 학생들을 글로벌 네트워킹을 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 토탈 케어 시스템도 우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벌써 한 30분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다음에 있는 슬라이드는 커리큘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재무 관리에서 어떤 걸 공부하는지, 회계 관리에서 어떤 걸 공부하는지, 이제 구체적인 과목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이미 제가 경영학이라는 큰 바운더리, 울타리 안에 어떤 세소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서 이미 포함이 됐고요. 아주 경영자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